반갑습니다. 구름책방 구독자 여러분. 벌써 3월도 다 지나버렸네요. 어떻게 3월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또 여러분의 독서 생활도 어떠셨는지요? 오늘은 우리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달에도 생각보다 여러 권의 책을 봤던 한 달이었습니다. 사실 건강상 문제로 이번 달에는 독서가 좀 어렵지 않을까. 또 지난달에 광고 미리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이번 달에 좀 두꺼운 책을 한 권 읽으려고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독서 권수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중간중간에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섞어 가지고 전체적인 권수는 또 비슷하게 됐네요. 자, 그럼 각설하고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본 책은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라는 책입니다.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.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자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, 그리고 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, 나아가 자살한 이후, 그러니까 자살자들의 가족들,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, 뭐 이런 생각들을 두루 해보게 만들었던 책이었습니다. 나온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10년이 좀 넘었으니까요. 꽤 되긴 했는데 여전히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유효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른 말로 하면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의 발전이나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. 여러 가지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작, 어떤 시작을 도와주는 그런 길잡이로서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두 번째로 본 책은 방황하는 칼날입니다.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일본 소설이죠.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영화로도 리메이크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상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소년범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.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죽인 사람들이 소년범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촉법소년 뭐 이렇게들 많이 하죠.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딸의 아버지가 직접 복수를 계획하고 나선다는 일본식 느낌이 물씬 강하긴 한데 확실히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유사함이 있어서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최근에도 이런 문제들이 꽤나 이슈가 되어서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죠. 소년 심판이라는 관련된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쪽 의견만 들어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.'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정말 그 상황에 들어가면 '나라면 어떻게 했을까.'라는 생각도 들면서 꽤 몰입감 있게 봤던 책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본 책은 고민하다 가을하다라는 에세이집입니다.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쓰는 좀 독특한 기획의 책이었어요.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나이인 아들을 둔 아버지. 사실 아버지도 그런 고민들을 이전에 다 겪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치 주고받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,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괴로움으로부터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쉽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써 놓았습니다. 저는 아버지랑 이런 책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,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많은 경우 아버지랑 아들이 대화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'이런 가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다음으로 본 책은 시집입니다. 서로에게 기대서 끝까지라는 시집이에요. 일단 표지가 예쁩니다. 강렬한 빨강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고 약간 어두운 감이 있는 파랑이 하단에 있죠. 그리고 돛담배가 한 대 그려져 있는데요. 제목만 들으면 '서로에게 기대어 끝까지 사랑 시인가?'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저자가 이 시대,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외로움들, 소외감들, 괴로움들 이런 감정들을 토로해 놓았어요. 제목에 나온 "서로에게 기대어 끝까지"라는 건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라는 관계가 아닌가 막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시가 아니었나 싶어요. 산문시여서 운율을 읽는 맛은 쪼끔 없었지만
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는 좀 운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고전파에 가까운 사람이기도 해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으로 본 책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. 이 책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입문자용 책이에요.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법 해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.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얼개 위에다가 이 저자만의 고민들을 살짝 더 씌워 놓은 그런 책이죠. 처음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할 때 '이 책 선물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다음으로 본 책은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이라는 책입니다. 제목이 재밌죠? 조선시대에도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? 물론 그 개념, 그 단어 자체는 없었겠지만 흥미롭게도 저자는 조선시대에도 나라에서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아주 강렬하게 있었다고 말합니다. 그것도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조선 정책의 핵심, 여기서 핵심이라는 건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다는 의미겠죠. 그런 정책으로서 이 복지 정책이 있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곡 뭐 이런 것도 사실상 백성들의 삶을 돕기 위한 것들이었고 진휴일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정말 어려운 백성들이 그냥 무료로 곡식을 나눠 주거나 내지는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었다고 하네요. 몰랐던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가볍게 읽은 역사 책이었습니다. 그다음으로 본 책은 베르베르 문명이라는 책입니다. 이것도 표지가 아주 예뻐요. 노란색으로. 그리고 베르베르족이라고 아십니까? 북아프리카 전반에 펼쳐져서 살아가는 유목민족인데요. 사실 유목민족 하면 우리 기억에는 뭐 몽골족이나 훈족 뭐 요런 사람들, 대단한 어떤 정복 활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 몇몇을 빼고는 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이 베르베르족도 그렇죠. 근데 사실 이 베르베르족은 여러 이슬람 제국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었고요. 또 북아프리카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. 이 책은 이 베르베르인들, 이 베르베르 사람들에 관한 된 역사적인 내용들, 문화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두루 한데 모아서 엮어 놓은 책입니다. 이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쯤 꼭 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다음으로 본 책은 이즘이라는 책입니다. 무엇 이즘이라고 불리면 어떤 사상 뭐 이런 뜻이 되죠. 이 책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사상들, 특별히 철학과 정치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 이즘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.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해 놓아서 아 물론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긴 합니다. 요새는 뭐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돼 있어서 조금 검색만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들도 얻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런 여러 내용들을 한자리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요약해 놨다라는 것도 한 가지 공헌이고요. 또 한 가지는 한 단순히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의의, 또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한계, 문제점들도 아울러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. 하지만 절판됐다라는 거. 좋은 책은 절판됩니다. 그러니까 혹시나 중고로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해 두시고 나중에 또 다른 책을 읽으시다가 '이 개념 뭐였지?' 싶을 때 다시 한번 찾아보러 돌아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. 그다음으로 본 책은 C.S. 루이스 책입니다.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책이에요. 루이스가 평생 여러 사람들과 편지를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. 일단 보내오는 편지가 워낙에 많았고 루이스도 어지간하면 '답장을 다 써 주자.'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메리라는 여성입니다. 미국에 살고 있던 노부인이었는데요. 어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루이스는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조언들, 자신의 상황들을 이렇게 답장을 하는 그런 관계를 이 편지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. 물론 일상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루이스답게 영적인 통찰력, 기독교적인 통찰력을 보이는 그런 편지들도 많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예전에 분명히 이 책 읽었던 책이고요.
근데 다시 읽은 것은 루이스 한 문장 영상을 찍기 위한 소재를 좀 찾아볼까 하고서 계속해서 루이스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가볍게 읽었는데도 여러 글 재료들, 영상 재료들이 나왔습니다. 영상 앞으로 나올 것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 책이 이제 개정판이 나왔어요. 제목을 어순을 바꿨네요. 메리에게 루이스가라고 해서 원래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비아토르에서 새로 나왔습니다. 내용은 같은 것 같고요.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드디어 3월에 읽었던 마지막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. 폴 존슨의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이네요. 2월 달에 제가 3월에는 이 두꺼운 책을 읽을 겁니다라고 광고 드렸던 바로 그 책입니다. 두꺼워요. 본문 내용만 9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니까요. 근데 이런 두꺼운 책, 근데 꽤 내용도 흥미있는 두꺼운 책을 한 권 끼고 있으면 약간 흥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잖아요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? 안 드시나요? 예. 그래서 이 책, 틈나는 대로 이 책 읽을 수 있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잡아둘 수 있는 흥미거리를 찾았다, 장난감을 찾았다,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. 아님 말고요. 네. 자, 이 책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.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는 그런 책이에요. 우선은 이 거대한 작업을 이렇게 자꾸 해내는 게 신기합니다. 이 같은 저자가 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들도 꽤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두꺼운 책을 2000년 역사를 다룬 책을 써내 대단한 저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야가 너무 좁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. 개인의 역사, 교회의 역사,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자꾸 성경 한 줄 읽고서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사책을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물론 이 책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실 겁니다. 워낙에 두꺼우니까. 하지만 이런 한 권 붙들고서 저처럼 한 장 한 장 이렇게 총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을 한 권이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한 권씩 한 권씩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,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 더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책도 추천해 보고 싶은 책인데 뭐 읽으실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네요. 자, 이렇게 3월에 읽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10권을 또 읽어 버렸네요. 뭐 책 뭐 몇 권 읽는 게 대단한 건 아니죠. 하지만 꾸준히 읽었다는 표시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뿌듯함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은 3월에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?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을 소개해 주세요. 저도 여러분이 소개하는 책을 한번 읽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소통이 좀 없습니다. 우리 채널에 소통을 하려면 저만 말하지 말고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저랑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. 자, 그리고 얼마 후에는 우리 2022년 구름책방 새로운 굿즈가 나옵니다. 우리 광고를 몇 군데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? 구름책방 북마커, 북다트가 선물로 나옵니다. 3개월 이상 우리 책방에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요. 2022년 이제 3월 지났는데 3개월이면은 이제 난 못 받느냐? 그런 건 아니고요. 2022년 올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선물이 지금 제작 중인데 도착하는 대로 또 다른 영상, 추가적인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. 4월에도 꼭 좋은 책 한 권좀 뽑아서 곁에 끼고 다니면서 한 권은 꼭 읽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어떨까 싶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